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잠자는 자세 하나가 내일의 컨디션을 그리고 건강 수명까지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편하면 된다고 여기기 쉽지만 나이가 들수록 같은 자세로 보내는 6시간에서 8시간이 장기와 혈관, 신경을 조용히 압박할 수 있거든요. 저는 수면 건강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상담해왔고 자세 하나만 바꿔도 통증과 피로가 놀랍게 줄어드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혹시 밤새 뒤척이거나 아침마다 허리가 뻣뻣하고 머리가 맴도는 느낌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거창한 수술이나 약물이 아니라 오늘 밤부터의 작은 실천입니다. 저와 함께 위험한 수면 자세를 피하고 몸을 살리는 황금 자세를 익혀보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잠은 그냥 편한 대로 자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젊었을 때는 정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냥 편한 자세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기도 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침마다 피로가 가시지 않고 이유 없이 목과 허리가 아픈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경우 밤사이 장기와 신경이 눌려 고생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은 우리 몸이 회복하고 재생하는 소중한 시간인데 잘못된 자세 때문에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고 있는 셈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60세 이후부터는 우리 몸에 여러 변화가 찾아옵니다. 먼저 근육의 탄력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유연하게 자세를 바꾸거나 압박을 견뎌내는 힘이 예전만 못하죠. 동시에 디스크 사이의 수분도 점차 빠져나가면서 척추뼈들 사이의 완충 역할이 약해집니다. 혈관 또한 유연성을 잃으면서 조금만 눌려도 혈액순환이 방해받기 쉬워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잘못된 자세가 6시간, 7시간씩 계속 유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 공급이 떨어지고 척추와 신경 압박이 커집니다. 특히 목과 허리 부위는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밤새 풀리기는커녕 더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전북 정읍에 사시는 72세 이춘남님의 경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처음 상담을 요청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밤에 분명 잤는데도 아침엔 늘 어질어질하다. 혈압약도 먹고 있는데 뭔가 이상하다. 이춘남님을 자세히 살펴보니 수면 중 호흡이 불안정하고 목 주변 근육이 밤새 긴장한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분은 평소 높은 베개를 좋아하셨고 엎드려 자는 버릇도 있으셨죠? 특히 엎드린 상태에서 고개를 한쪽으로 돌리고 주무시는 습관 때문에 목뼈가 밤새 비틀린 상태로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이런 자세로 30년 넘게 잤는데 머리라고 하셨지만 자세 교정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자 협조해 주셨습니다. 먼저 베개 높이를 절반으로 낮추고 엎드리는 대신 옆으로 누우시도록 안내해 드렸죠. 변화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뻣뻣한 게 조금 나아진 것 같다고 하셨어요. 2주 후에는 어지러운 느낌이 확실히 줄었다고 말씀하셨고 한 달이 지나자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자세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내가 어떤 자세로 자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수면 자세를 잘못 알고 계시거든요. 잠들 때와 실제로 잠든 후의 자세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밤부터는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자리에 누우실 때 베개 높이는 어떤지, 목 각도는 자연스러운지, 다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 번씩 의식해 보세요. 그리고 일주일간 아침 컨디션을 간단하게라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이 아팠다, 허리가 뻣뻣했다, 머리가 맑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작은 관찰이 바꿔야 할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려줄 겁니다.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잠들기 전 30초만 시간을 내서 누운 자세에서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기를 5회 반복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현재 자세가 편안한지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상 직후 목, 어깨, 허리 순서로 1분 정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요. 이때 어느 부위가 더 뻣뻣한지 어디가 편안한지 몸의 신호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날의 컨디션을 한두 줄이라도 메모해 두시면 패턴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위험한 수면 자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익숙하다고 해서 안전하지는 않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특히 노년기에는 5가지 자세를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 자세들은 심장, 뇌, 허리, 혈관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괴롭히거든요. 첫 번째 위험한 자세는 엎드려 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엎드려야 잠이 온다고 하시는데 이 자세는 가슴을 바닥에 눌러 폐가 충분히 팽창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산소 공급이 떨어지게 되죠. 또한 목을 한쪽으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경추에 무리가 갑니다. 두 번째는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입니다. 언뜻 괜찮아 보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위험해집니다. 근육이 이완되면서 혀가 뒤로 밀려 기도를 좁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수면 무호흡이 생기거나 콧골이가 심해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왼쪽으로 오래 누워 자는 것입니다. 가끔 왼쪽으로 돌아 누우는 것은 괜찮지만 밤새 한쪽으로만 자면 심장과 위에 부담이 갑니다. 특히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네 번째 위험 요소는 너무 높은 베개입니다. 높은 베개는 목을 과도하게 굽혀 목뼈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망가뜨립니다. 뇌로 가는 혈류도 방해받을 수 있고요. 그렇다고 베개를 아예 없이 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리를 쭉 펴고 자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자면 허리가 과도하게 젖혀지면서 허리뼈에 압력이 집중됩니다. 또한 하지 혈류가 정체되어 다리가 붓거나 저릴 수 있어요. 혹시 이 중에 평소 자신의 자세와 비슷한 것이 있으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알았으니 오늘부터 바꿔나가면 됩니다. 실제로 원주에 사시는 66세 최상호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다리를 곧게 펴고 주무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군대에서부터 그렇게 잤다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기도 했죠. 그런데 6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아침마다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넘어가셨대요. 하지만 통증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해지자 병원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 특별한 질병은 없다는 진단을 받으셨죠. 그때서야 수면 자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신 겁니다. 최상호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의 자세를 관찰해 보니 정말 군인처럼 꼿꼿하게 다리를 쭉 펴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 자세의 문제점을 설명해 드리자 처음에는 이런 자세가 왜 문제냐며 의아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허리와 다리에 가해지는 압력과 혈류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 이해해 주셨어요. 자세 교정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수십 년간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 사이에 작은 쿠션을 끼우는 것을 처음에는 많이 불편해 하셨거든요. 이상하다, 답답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하지만 변화는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후 다리 저림이 조금 덜한 것 같다고 하셨고 2주가 지나자 허리 통증 빈도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이제 이 자세가 더 편하다며 웃으셨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왜 진작 바꾸지 않았나 싶다고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십니다. 최상호님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적응하고 나면 오히려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밤부터는 5가지를 의식적으로 피해 보세요. 엎드려 자기, 똑바로 자기, 왼쪽으로 오래 자기, 높은 베개, 다리 쭉 펴고 자기. 이 5가지만 피해도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질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낮은 베개 하나와 작은 쿠션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수건을 돌돌 말아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깨어서 엎드렸네? 또는 다리 쭉 뻗었네? 하고 깨달으면 스스로에게 상냥하게 다시 자세를 고쳐보자라고 안내해 주세요. 자책하지 말고요. 습관을 바꾸는 과정에서 밤중에 몇 번 자세가 흐트러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올바른 자세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해 드릴 차례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자세로 자야 할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실제로 많은 분들께 효과적이었습니다. 바로 오른쪽으로 살짝 돌아 누워서 자는 자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옆으로만 눕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무릎을 자연스럽게 굽히고 두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나 쿠션을 끼우는 것입니다. 목 베개는 낮게 해서 뇌연류 방해를 최소화하고요. 왜 오른쪽일까요? 우리 몸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심장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누우면 심장에 가해지는 압박이 줄어듭니다. 또한 위장도 왼쪽에 위치하므로 오른쪽으로 누우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죠. 무릎을 굽히는 이유는 척추의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리를 쭉 펴면 허리가 과도하게 젖혀지면서 요추에 부담이 가지만 무릎을 20도에서 30도 정도 굽히면 척추가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다리 사이의 쿠션은 골반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쿠션 없이 다리를 겹쳐서 자면 위쪽 다리의 무게로 인해 골반이 틀어지고 허리에 부담이 갈 수 있거든요. 작은 쿠션 하나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실제로 경기 안산에 사시는 70세 정명자님의 경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새벽 각성과 아침 머리 무거움이 정말 심하셨어요. 밤에 자다가 자꾸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다고 하셨거든요. 정명자님의 수면 습관을 자세히 살펴보니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베개가 너무 높았어요. 목이 과도하게 굽혀진 상태로 주무시고 계셨죠? 둘째, 주로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시는데 밤새 자세를 바꾸지 않으셨어요. 셋째, 다리를 겹쳐서 주무시는 바람에 골반이 틀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베개 높이를 절반으로 줄였어요. 처음에는 너무 낮아서 목이 이상하다고 하셨지만 일주일만 참고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른쪽 황금 자세를 알려드렸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아 누우시되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 사이에는 작은 쿠션을 끼우라고 했어요. 변화는 일주일 만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든 것 같다고 하셨어요. 2주 후에는 머리 무거운 느낌이 많이 나아졌다고 말씀하셨고요. 한 달이 지나자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수월하다며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3개월 후 정명자님을 다시 만났을 때였어요. 이제 다른 자세로는 잠이 안 온다며 웃으셨거든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지금은 이 자세가 가장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오른쪽 황금 자세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베개부터 정리해 보세요. 너무 높지 않은 베개로 목에 자연스러운 곡선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웠을 때 목이 과도하게 굽혀지거나 젖혀지지 않도록 조절하세요. 대략 주먹 하나 높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음은 어깨 위치입니다. 어깨를 살짝 뒤로 풀어주세요. 앞으로 말려 들어가면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얕아질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뒤로 펴주시면 됩니다. 무릎은 20도에서 30도 정도 가볍게 굽혀주세요. 너무 많이 굽히면 오히려 불편하니까 자연스러운 정도로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다리 사이에 쿠션을 끼워서 골반이 안정되도록 해주세요. 팔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래쪽 팔은 베개 아래에 두거나 가볍게 앞으로 뻗어주시고 위쪽 팔은 복부나 몸통 옆에 편안히 놓으시면 됩니다. 팔을 몸 아래에 깔고 자면 혈류가 방해받아 저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 자세를 처음 시도하실 때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리 사이 쿠션이 밤새 빠지지 않도록 얇은 수건으로 가볍게 감아서 고정해 보세요. 둘째, 처음 3일에서 7일 정도는 어색함을 느끼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밤중에 깨더라도 다시 오른쪽 무릎 굽히기, 쿠션 끼우기만 짧게 확인하고 다시 주무시면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수십 년간 유지해온 자세를 바꾸는 것이니까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꾸준히 시도하다 보면 어느새 몸이 기억하게 될 겁니다.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세를 아무리 올바르게 해도 밤마다 자주 깨거나 숨이 가쁘다면 진정한 숙면은 어려우니까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침실 밖의 습관들이 숙면을 방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숙면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3가지 생활 루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취침 전 음주 조절이고, 두 번째는 수분 섭취 타이밍 조절, 세 번째는 침실 환경 관리입니다. 먼저 취침 전 음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하시는데 이는 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확실히 알코올은 처음에 잠들기는 쉽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잠든 후에는 문제가 생겨요.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뇌를 각성시키고 호흡을 불안정하게 만들거든요. 결국 깊은 잠을 방해하고 자주 깨게 만듭니다. 늦은 시간의 수분 섭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만 잠들기 직전에 많이 마시면 야간뇨 때문에 깊은 잠이 끊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방광 용량이 줄어들고 전립선 문제로 인해 더욱 자주 깨게 되죠. 침실 환경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온도와 습도가 체온 리듬과 호흡기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몸이 체온을 조절하느라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집니다. 대전에 사시는 69세 윤석진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매일 저녁 소주 한두 잔과 함께 늦은 시간까지 수분을 많이 섭취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술 마시고 물도 많이 마셔야 다음날 속이 편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문제는 이런 습관 때문에 새벽마다 2~3번씩 깨는 것이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와도 다시 잠들기까지 한참이 걸렸고 결국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한 상태가 이어졌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점점 심해지자 걱정이 되기 시작하셨죠? 윤석진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루 일과와 수면 패턴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저녁 7시쯤 퇴근해서 8시에 저녁을 드시고 9시부터 10시까지 소주 한두 잔과 함께 안주를 드셨어요. 그리고 11시 취침 전까지 물이나 차를 계속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죠? 침실은 겨울이라 전기장판을 켜두고 주무셨는데 온도가 꽤 높았어요. 이런 패턴의 문제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째, 취침 3시간 전인 8시 이후의 음주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둘째, 밤 10시 이후의 과도한 수분 섭취는 야간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셋째, 너무 따뜻한 침실 온도도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죠. 처음에는 이런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첫 주에는 저녁 금주만 실천해 보시기로 했어요. 둘째 주부터는 밤 10시 이후 수분 섭취를 줄여보시고 셋째 주부터는 침실 온도도 조절해 보시기로 했습니다. 변화는 첫 주부터 나타났습니다. 술을 안 마시니까 밤에 깨는 횟수가 조금 줄어든 것 같다고 하셨어요. 2주 후에는 화장실 가는 횟수도 확실히 줄었다고 말씀하셨고 3주 후에는 연속으로 자는 시간이 늘어났다며 기뻐하셨습니다. 한 달 후 윤석진님을 다시 만났을 때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다, 낮에 졸리지 않다며 정말 만족해 하셨거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제 술 없이도 잠이 잘 온다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루틴인 취침 전 금주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부터 시작하세요. 만약 11시에 주무신다면 8시 이후에는 술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적응되실 거예요. 두 번째 수분 섭취 조절은 밤 10시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목이 마르더라도 입에 물을 조금 머금는 정도로만 하세요. 대신 오후와 저녁 시간에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침실 환경은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하고 습도는 40%에서 60% 사이가 이상적이에요. 전기장판을 사용하신다면 취침 30분 전에 예열하신 후 잠들 때는 저온으로 낮추거나 꺼주세요. 실천을 위한 간단한 팁도 드리겠습니다. 휴대폰에 수분 컷 알람을 설정해 보세요. 예를 들어 21시 30분으로 설정해서 그 시간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라는 신호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온습도계를 침실에 두고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건강은 큰 사건이나 특별한 치료보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만들어간다는 사실 말이에요. 혹시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런 체념이야말로 건강한 수면을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물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몸은 정말 놀라운 적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습관의 반복에도 적응하고 좋은 습관의 반복에도 적응하거든요. 잘못된 수면 자세를 반복하면 통증과 피로, 혈압 변동이 커지지만 바른 자세를 반복하면 회복력과 여유로움을 되돌려줍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충남 예산에 사시는 74세 서윤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때 잠은 늘 그저 그런 줄 알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얕아지고 아침에 몸이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윤희님은 평소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통증이었어요. 목도 뻣뻣하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무거웠죠. 그래도 참고 살아야지 뭐라는 마음으로 지내셨는데 점점 심해지자 가족분들의 권유로 상담을 받게 되신 거였어요. 그분의 수면 환경을 살펴보니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베개는 너무 높았고 주로 엎드려서 주무셨으며 침실은 너무 더웠어요. 또한 저녁에 습관적으로 맥주 한 캔씩 드시고 밤늦게까지 물을 많이 드시는 패턴이었죠. 이런 문제점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자 서윤희님은 이런 것들이 잠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몰랐다며 놀라워하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나이에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표현하셨죠. 변화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베개 높이만 낮춰보기로 했어요. 두 번째 주에는 엎드리는 대신 오른쪽으로 눕는 연습을 하기로 했고요. 세 번째 주부터는 저녁 음주와 늦은 수분 섭취도 조절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어려워하셨어요. 베개가 낮으니까 목이 이상하다, 옆으로 누우니까 불편하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시도해 주셨어요. 2주 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목이 덜 뻣뻣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3주 후에는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하셨고요. 한 달이 지나자 확실히 달라진 것을 느낀다며 기뻐하셨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2개월 후 서윤희님을 만났을 때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통증이 아니라 가벼움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기분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꼈는지 기억도 안 난다며 눈물까지 글썽이셨어요. 6개월 후 서윤희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자세로는 잠이 안 온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다며 웃으셨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겁다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서윤희님의 변화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는 변화의 장벽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74세의 나이에도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모든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오늘 밤부터 나만의 수면 체크리스트를 시작해 보세요.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자세 체크입니다. 오른쪽으로 누웠는지, 무릎을 굽혔는지, 다리 사이에 쿠션을 끼웠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생활 습관 체크입니다. 저녁 금주를 했는지, 밤 10시 이후 수분 컷을 실천했는지 점검하세요. 셋째, 환경 체크입니다. 침실 온도와 습도가 적절한지 살펴보세요. 이 3가지 축만 꾸준히 점검해도 분명한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지만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생각보다 빨리 나타날 거예요. 머리맡에 간단한 메모를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른쪽, 무릎, 쿠션, 낮은 베개라고 한 줄만 적어두시고 잠들기 전에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아침 통증이나 피로, 기분을 0점에서 10점까지로 간단하게 기록해서 이전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위험한 수면 자세와 몸을 살리는 황금 자세, 그리고 숙면을 돕는 생활 루틴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느꼈을지도 모를 불안한 마음이 이제는 어떠신가요? 불안은 올바른 정보를 만나면 공감으로 바뀝니다. 아, 내 문제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죠. 공감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만나면 안도로 바뀝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안도는 꾸준한 실천을 통해 결국 희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큰 결심이나 거창한 치료가 아닙니다.
오늘 밤 베개 하나와 작은 쿠션 하나면 충분해요. 오른쪽으로 돌아 누우시고 무릎을 살짝 굽히시고 다리 사이에 쿠션을 끼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금주하시고 밤 10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세요. 침실은 조금 서늘하게 유지하시고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내일 아침에 개운함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그 개운함이 하루하루 쌓여서 더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선물할 거예요. 74세 서윤희 님도 해내셨고 72세 이춘남 님도 70세 정명자 님도 모두 해내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더 나은 수면, 더 편안한 밤을 만들어갈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내일 아침 통증 대신 가벼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저는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친구분들에게도 전해주세요.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모든 분들이 편안한 밤과 개운한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